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 이름은 한지우예요. 아이는 5살, 이름은 민준이고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집에서 애 보면서 지내요. 우리 동네는 경기도 분당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꽤 크거든요. 놀이터가 2개 있는데 오후 4, 5시쯤 되면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요. 애들 놀리면서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고 그러죠. 이사 온 지 석 달쯤 됐어요. 처음엔 다들 친절했어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애기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말 걸어주고요. 저도 좋았어요. 동네에 아는 사람 없었는데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랑 친해지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익히고 가볍게 인사하고 애들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로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놀이터에 나가면 엄마들이 벤치에 모여 있어요. 제가 가면 인사는 해요. 지우 씨 왔어요? 네, 민준이 놀리러요. 그러고 나서 벤치 옆에 앉죠. 그런데 대화가 뭔가 어색해요. 다른 엄마들끼리는 계속 수다 떠요. 웃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앉으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얘기하는데 조금 달라져요. 뭐랄까, 텐션이 낮아지는 느낌?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제가 분위기를 못 맞추나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밝게 웃어보고 맞장구도 쳐보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뭔가 저만 살짝 따로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엄마가 최은지 씨예요. 애가 민준이랑 같은 어린이집 다녀요. 은지 씨는 되게 밝고 친절해요. 저한테도 말 잘 걸어주고요. 지우 씨, 민준이 요즘 밥은 잘 먹어요? 네, 잘 먹어요. 다행이다. 우리 서준이는 요즘 편식이 심해서 그래도 나이 들면 나아지잖아요. 그렇긴 한데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데요. 근데 뭔가 달라요. 은지 씨가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할 때랑 저한테 얘기할 때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엄마들한테는 진짜 편하게 말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놀이터에서 은지 씨랑 다른 엄마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고요. 요즘에 영어 유치원 알아보고 있는데 추천할 만한 데 있어? 분당센터 어때? 거기 괜찮다던데. 거기 얼마야? 한 달에 한 60만 원쯤? 오, 비싸네. 근데 요즘 그 정도는 해야 하나? 우리 애들 다 다니잖아.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영어 유치원 안 다녀요. 일반 어린이집 보내거든요. 아직 5살인데 굳이 영어 유치원까지 보낼 필요 있나 싶어서요. 은지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지우 씨는 민준이 영어 유치원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요. 아, 그렇구나. 짧게 대답하고 다시 다른 엄마랑 얘기를 이어갔어요. 저한테 더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 안 보내는지, 어디 다니는지 그런 거요. 근데 다른 엄마가 우리 애는 어린이집 다니는데 하면요. 다들 어디? 거기 어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관심 갖고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이에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하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저만 그런 거구나.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다음 주에 키즈 카페 갈 사람? 했어요. 다들 손 들고 나나? 그랬죠. 그럼 수요일 어때? 좋아. 몇 시? 오전 10시? 오케이. 단톡방에 공지할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따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정하고 끝났어요. 제가 끼고 싶으면 제가 말을 꺼내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수요일이 됐어요. 단톡방에 키즈카페 가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찍은 거였어요. 밑에 댓글이 달렸죠. 오늘 재밌었어. 애들 완전 좋아했어 키읔키읔. 다음에 또 가자. 저는 그냥 좋아요만 눌렀어요. 뭐라고 댓글 달기도 애매하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동네 엄마들이 키즈카페 갔나 봐. 응? 너도 갔어? 아니, 나는 안 갔어. 왜? 안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분위기가 좀 그랬어. 남편이 별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뭐 어때? 다음에 우리끼리 가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은 이상했어요. 왜 저만 빠진 걸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놀이터 나갔어요. 은지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지우 씨, 어제 키즈 카페 못 가셨죠? 네. 아, 미안해요. 저희가 갑자기 가게 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엔 같이 가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진짜로 다음에 불을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요. 말로는 친절한데 실제로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이 있는데 속으로는 따로인 느낌이랄까요? 뭐 하나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다른 엄마들끼리는 진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데 저한테는 약간 정중하게 예의상 대하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 재우고 나서 단톡방을 봤어요. 낮 동안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100개가 넘었어요. 읽어보니까 엄마들끼리 수다 떤 거예요. 애들 얘기, 남편 얘기, 드라마 얘기, 맛집 얘기. 정말 편하게 막 떠들었더라고요. 이모티콘도 막 쓰고 웃음소리도 막 나오고요. 근데 저는 그 대화에 한 번도 안 껴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다들 읽기만 하고 반응이 없거든요. 아니면 키읔키읔 하나 찍고 끝이거나요. 그날 밤 이불 덮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왜 이럴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제가 원래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걸까?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어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놀이터에 나가면 인사는 하고 간단하게 얘기는 나누지만 그게 다였어요. 친구 사이로 가까워지진 않았죠. 가을이 왔어요. 놀이터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민준이는 여전히 놀이터 가는 걸 좋아했고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은지 씨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명품 브랜드였어요. 가격표는 안 붙어 있었지만 그 로고는 누가 봐도 알만한 거였거든요. 어머, 은지 씨 가방 예쁘다. 응, 어제 샀어. 남편이 사주더라. 좋겠다.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같이 백화점 갈래? 이번 주말에. 다들 좋다고 했어요. 저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안 물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약속 잡고 저는 옆에서 듣기만 했죠. 며칠 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백화점에서 찍은 거예요. 엄마들이 다 같이 가방 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밑에 댓글이 달렸죠. 오늘 쇼핑 재밌었어. 우리 지갑은 안 재밌지만 키읔키읔. 그래도 스트레스 풀렸어. 저는 또 좋아요만 눌렀어요.
그 뒤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겼어요. 엄마들끼리 점심 약속 잡고 카페 가고 운동 가고 전부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는 항상 빠져 있었고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었어요. 근데 매번 그러니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일부러 안 부르는 거구나. 어느 날은 직접 물어봤어요. 은지 씨한테요. 은지 씨, 저도 다음에 같이 가도 돼요? 응? 아, 그럼 당연하지.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근데 다음은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남편한테 또 말했어요. 여보, 나 동네 엄마들한테 뭔가 찍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나만 빼고 만나. 기분 탓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매일 놀이터 나가서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겨울이 왔어요. 놀이터는 추워졌고 엄마들은 좀 덜 나왔어요. 근데 단톡방은 여전히 활발했어요. 매일 메시지가 수십 개씩 왔어요. 어느 날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은지 씨가 올린 거예요. 다들 남편 직업이 뭐예요? 궁금해서 키읔키읔. 그러자 다들 답했어요. 우리 남편은 의사예요. 내과 전문의. 우리는 변호사. 로펌 다녀. 우리는 대기업. 어디인지는 비밀 키읔키읔. 은지 씨도 답했어요. 우리 남편은 회계사예요. 작년에 CPA 땄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물었어요. 지우 씨 남편은?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제가 답을 안 해서요. 사실 답하기가 애매했어요. 남편 직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회사 다녀요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회사 다녀요라고만 썼어요. 그랬더니 은지 씨가 물었어요. 어떤 회사예요? 그냥 일반 회사요. 아,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근데 그 이후로 느낌이 또 달라졌어요. 놀이터에서 만나면요. 엄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변한 거예요. 뭐랄까, 동정? 아니면 안쓰러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준이가 다른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한 엄마가 제게 다가왔어요. 지우 씨,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일자리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전 집에서 애 보는 게 좋아서요. 그래도 애 크면 돈 많이 들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그 말투가 참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도와주려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동네 엄마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봐. 왜? 뭔가 우리가 형편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형편 괜찮은데? 나도 알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나 봐. 남편이 웃었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뭘 증명할 필요 없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매일 그 눈빛을 받으면요. 신경 안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새해가 됐어요. 민준이는 6살이 됐고 저는 여전히 놀이터에 나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은지 씨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어요. 지우 씨, 민준이 학원은 어디 다녀요? 학원은 안 다녀요. 응? 하나도? 네. 아직 어려서요. 은지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요즘은 다들 5살 때부터 시작하던데요. 전 그냥 집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뒤로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들이 제 앞에서 학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어 학원 다녀오면 완전 피곤해 하더라. 그래도 해야지. 애들 경쟁 심하잖아. 맞아.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 안 하면 뒤처져.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 같았어요. 은근히 학원 안 보내는 저를 겨냥하는 것 같았달까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여보, 나 이제 놀이터 안 나갈래. 왜? 너무 힘들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 뭐라고 하던데? 말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느껴져. 분명히 나를 다르게 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야. 진짜 그래.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방에서 민준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이사 갈까? 다른 동네로. 이사는 무슨.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근데 진짜 참아야 하나요? 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대체 저 사람들이 저를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했죠. 봄이 왔어요. 놀이터 나무에 새싹이 돋고 날씨가 따뜻해졌죠. 엄마들이 다시 놀이터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나갔어요. 안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밖에서 놀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놀이터에서 은지 씨가 공지를 했어요. 다들 들어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엄마들 모임해요. 어린이날 행사 준비하는 거예요. 오, 좋아. 뭐 준비해? 풍선 장식이랑 간식 준비하고 애들 놀이 프로그램도 짜고. 재밌겠다. 나갈게. 다들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은지 씨가 저를 봤어요. 지우 씨도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도 초대받은 거예요. 좀 기뻤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커뮤니티 센터로 갔어요.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10명쯤 됐어요. 의자가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습관처럼요. 은지 씨가 진행을 시작했어요. 자, 그럼 어린이날 행사 어떻게 할지 얘기해봐요. 다들 의견을 냈어요. 풍선 어디서 살지, 간식은 뭘 준비할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짤지.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식 시간이 됐어요. 다들 커피 마시면서 쉬었죠. 그때였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 씨랑 다른 엄마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지우 씨, 오늘 왔네? 응, 내가 불렀어. 왜? 그냥 우리끼리 하지. 그래도 같은 동네 사는데 완전히 빼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그 사람 좀 그렇지 않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애는 학원도 안 보내고. 맞아. 근데 뭐 어쩌겠어. 형편이 그런가 보지. 제 심장이 멈췄어요. 복도 모서리에 서서 숨도 못 쉬고 들었어요. 근데 남편은 뭐 한다고 했지? 그냥 회사 다닌대. 구체적으로는 안 말하던데. 아, 그럼 뭐. 그런 거겠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려해줘야지. 웃음소리가 났어요. 작게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배려? 저 사람들이 저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었다고요?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왔어요. 엄마들이 다시 모여 앉았어요.
은지 씨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지우 씨 왔어요? 자, 이제 역할 분담할게요. 다들 역할을 나눠 가졌어요. 풍선 담당, 간식 담당, 프로그램 담당.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은지 씨가 말했어요. 지우 씨는 그냥 당일날 와서 도와주세요. 준비는 우리가 다 할게요. 아, 네.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지우 씨는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그게 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배려예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저 먼저 갈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응? 벌써? 네. 죄송해요. 일어나서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니, 제가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는데도 자꾸 났어요. 차에 타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어요. 형편이 그런가 보지. 우리가 좀 배려해줘야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왔어요. 민준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빨리 왔네? 응, 일 빨리 끝났어. 엄마, 나랑 놀아줘. 민준이랑 놀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블록을 싸는데 자꾸 무너졌어요. 엄마, 왜 자꾸 무너뜨려? 미안, 민준아. 엄마가 좀 피곤해.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왔어? 오늘 모임 어땠어? 응.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남편이 제 얼굴을 봤어요. 울었어? 아니야. 눈 빨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민준이 자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복도에서 들은 얘기를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형편이 안 좋다고? 응, 말도 안 돼. 내가 가서 얘기할까? 아니, 하지 마. 더 이상해질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그 사람들이 우릴 몰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민준이도 크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참자. 곧 다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놀이터에 안 나갔어요. 민준이가 가자고 해도 오늘은 집에서 놀자라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은지 씨가 보낸 거예요. 지우 씨, 요즘 놀이터 안 나오시네요? 괜찮으세요? 답장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다음 날 또 왔어요. 지우 씨,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번엔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요. 아, 그렇구나. 시간 되면 나오세요. 짧게 끝났어요. 사실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었어요. 복도에서 들은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놀이터 안 가?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친구들 보고 싶은데. 그래, 그럼 오늘 갈까? 민준이가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놀이터에 나갔어요. 엄마들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지우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벤치에 앉았어요. 다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끼지 않았어요. 그냥 민준이만 봤어요. 은지 씨가 옆으로 왔어요. 지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그동안 못 봐서 궁금했어요. 바빴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지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러고는 다른 엄마들한테로 갔어요. 1시간쯤 있다가 집에 왔어요. 민준이는 신나게 놀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지우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왜? 회사 행사 있어. 가족들 다 오래. 무슨 행사? 창립기념일. 매년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갈게. 남편이 웃었어요. 좀 크게 하는 행사야. 드레스 코드도 있고. 얼마나 크게? 호텔에서 해. 꽤 많은 사람 와.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냥 회사 행사구나 싶었죠. 근데 며칠 뒤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이거 입어봐. 뭐야, 이게? 열어보니까 드레스였어요. 명품 브랜드였어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이거 너무 비싼데? 괜찮아. 입어봐.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낯설더라고요. 이런 옷 입은 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예쁘다. 진짜? 응. 당일날 이거 입고 가. 저는 옷을 다시 벗으면서 물었어요. 근데 회사 행사가 이렇게까지 격식을 차려야 해? 우리 회사가 좀 그래. 더 묻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꾸몄더니 거울 속 제가 낯설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엄마, 공주 같아. 그래. 고마워, 민준아. 남편도 정장을 입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근사해 보였죠. 차를 타고 호텔로 갔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까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여보, 회사가 되게 크구나? 응, 좀 큰 편이지. 행사장으로 들어갔어요. 홀이 엄청 컸어요. 테이블이 수십 개 놓여 있고 무대도 있고 음악도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 규모인 줄 몰랐어. 그냥 매년 하는 거야.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같은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도 앉았어요. 다들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하고 회사 소개 영상도 나오고 임원들 인사말도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가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식사가 나왔어요. 코스 요리였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설명도 해줬어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면서 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그래, 천천히 먹어. 식사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올해의 사원상, 공로상, 여러 가지 상을 줬어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의 경영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집중됐어요. 이 상은 회사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임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한태준 이사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멍했어요. 한태준. 그게 제 남편 이름이거든요. 옆을 봤어요. 남편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녀올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조명을 받으며 상패를 받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본부장? 이사? 남편은 제게 그냥 회사 다닌다고만 했어요. 직급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 없었고요. 마이크를 잡은 남편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스크린에 제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손을 흔들었고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남편한테 축하한다고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저한테도 인사했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어요. 여보, 너 본부장이었어? 응. 이사? 응.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필요 없다니? 남편이 핸들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너한테 내 직급이 뭐가 중요해? 난 그냥 너 남편이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근데 나 동네 엄마들한테 무시당했어. 우리 형편이 안 좋다고 생각했나 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그래서 오늘 데려온 거야. 무슨 말이야? 남편이 웃었어요. 다음 주에 알게 될 거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톡방이었어요.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와 있었어요. 100개가 넘었어요. 뭔가 싶어서 읽어봤어요. 어제 누가 봤대? 한지우 씨. 어디서? 호텔에서. 되게 큰 행사였대. 뭐 하는 행사? 모르겠어. 근데 드레스 입고 있었대. 되게 비싼 거. 제 얘기였어요. 더 읽어봤어요. 누가 사진 찍었어? 응, 잠깐 찍었다던데. 그러더니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가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멀리서 찍은 거라 흐릿했지만 저인 게 분명했어요. 헐, 진짜 지우시네. 옷 좀 봐. 저거 비싸 보이는데? 호텔도 5성급이던데.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남편이 뭐 한다고 했지? 회사 다닌다고만 했잖아. 어떤 회사길래 저런 행사를 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단톡방에서 내 얘기해. 뭐래? 어제 행사에서 날 봤나 봐.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이제 알겠네. 월요일이 됐어요. 놀이터에 나갔어요. 민준이가 가자고 해서요. 엄마들이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은지 씨가 다가왔어요. 지우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남편 회사 행사 다녀왔어요. 은지 씨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거 저희가 단톡방에서 봤어요. 아, 다른 엄마들도 다가왔어요. 지우 씨, 남편분 회사가 어디예요? 그냥 대답하기가 애매했어요. 남편은 제게 회사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한 적 없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비밀이에요? 은지 씨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예전이랑 달랐어요.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아니요, 비밀은 아닌데. 그때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혹시 대기업이에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은지 씨가 말했어요. 아, 말하기 불편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표정은 궁금해 죽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톡방에서 제게 말 거는 횟수가 늘었어요. 지우 씨, 요즘 어때요? 지우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우 씨도 같이 가요. 예전에는 거의 안 불렀는데 갑자기 자주 부르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은지 씨가 저한테 따로 연락 왔어요. 지우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끼리 점심 어때요? 아, 금요일이요? 응, 오랜만에 같이 밥 먹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안 했을 제안이었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읽고만 있었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요즘 동네 엄마들 태도가 달라졌어. 어떻게? 갑자기 잘해줘.
예전엔 무시하더니 남편이 웃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기분이 이상해. 왜? 진짜 나를 좋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 무시는 안 하잖아.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금요일이 됐어요. 은지 씨 연락에 결국 답장했어요. 네, 갈게요. 점심 약속 장소는 동네 레스토랑이었어요. 좀 비싼 곳이었죠. 가보니까 은지 씨랑 다른 엄마 둘이 있었어요. 지우 씨 왔어요? 여기 앉아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꽤 나갔어요.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저 이거 먹을래요. 다들 주문했어요. 저도 따라서 주문했고요. 음식이 나오고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대화 주제가 자꾸 저한테로 왔어요. 지우 씨, 남편분은 회사에서 뭐 하세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어느 부서? 경영지원 쪽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죠. 아, 그렇구나.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좋은 편이에요. 계속 질문이 이어졌어요. 회사 크기, 복지, 연봉. 노골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애둘러 캐묻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어요. 각자 낼까요? 응, 그럴까? 다들 카드를 꺼냈어요. 저도 꺼내려는데 은지 씨가 말했어요. 아, 지우 씨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왜 자꾸 사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각자 계산하자고 했으면서요. 밖으로 나왔어요. 헤어지려는데 은지 씨가 말했어요. 지우 씨,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아, 네. 남편분이랑 같이 와도 돼요. 우리 남편도 소개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제안이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예전엔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잘해주는 게 진심일까? 며칠이 지났어요. 단톡방이 더 활발해졌어요. 제가 말하면 다들 반응했어요. 이모티콘도 많이 달고 댓글도 길게 달았어요. 예전이랑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 은지 씨가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어요. 다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우리 집에서 홈파티 할래요. 다들 좋다고 했어요. 지우 씨도 와요. 꼭 저를 콕 집어서 말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동네 엄마 집에서 파티한대. 그래, 가려고? 모르겠어. 갈까 말까? 남편이 물었어요. 왜? 안 가고 싶어? 그 사람들이 예전엔 나를 무시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잘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그래도 가봐. 관계를 회복할 기회잖아. 회복? 이게 진짜 회복인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일단 가봐. 그리고 판단해. 토요일이 됐어요. 은지 씨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같은 단지인데 평수가 컸어요. 40평형쯤 됐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엄마들이 와 있었어요. 6명쯤 됐어요. 지우 씨 왔어요? 어서 와요. 거실이 넓었어요. 소파도 크고 테이블도 컸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요. 와, 음식 많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다들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와인도 나왔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다들 웃고 떠들고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근데 뭔가 불편했어요. 진짜 친구들이랑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어색하고 겉도는 느낌이었달까요? 한참 지나서 은지 씨가 물었어요. 지우 씨,
남편분 회사가 정확히 어디예요? 궁금해서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큰 회사예요. 어느 정도로 큰데요? 직원이 몇천 명? 다들 눈이 커졌어요. 헐, 그 정도면 대기업 아니에요? 비슷하긴 해요. 은지 씨가 더 물었어요. 남편분은 거기서 뭐 하세요? 관리 쪽 일이요. 직급은? 이건 대답하기 싫었어요. 그냥 직원이에요. 근데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피하고 있다는 걸요. 그 뒤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궁금한 반, 부러운 반, 그런 눈빛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땠어? 음, 그냥 그랬어. 재미없었어? 재미는 있었는데 진짜 친구 같지는 않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다음 주가 됐어요. 놀이터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엄마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뭐랄까, 약간 눈치 보는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우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안 물어봤던 걸 자꾸 물어봐요. 제 의견을 궁금해하는 척 하는 거죠. 지우 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정하고 저한테는 따라오라고만 했는데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사람들이 갑자기 잘해주면 기분이 어때야 해? 왜? 동네 엄마들이 예전엔 무시하다가 이제 갑자기 잘해주잖아.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은데?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우야,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로 움직여. 그게 현실이야.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적어도 이제 너를 무시하진 않잖아. 그래도 기분이 이상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일단은 적응해봐. 적응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적응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변해야 하는 건가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5월이 됐어요. 어린이날이 다가왔죠.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어린이날 행사 다음 주 토요일에 해요. 다들 참석해 주세요. 아이들 위한 이벤트 준비했어요. 이번엔 저한테도 역할이 있었어요. 은지 씨가 따로 연락 왔거든요. 지우 씨, 이번에 풍선 장식 담당해 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지우 씨가 해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예전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기분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행사 당일이 됐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일찍 가서 풍선을 불었어요. 다른 엄마들도 와서 각자 맡은 일을 했어요. 은지 씨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지우 씨, 고마워요. 정말 예쁘게 해줬네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야, 진짜 예뻐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진짜 같았어요. 예전처럼 가식적이지 않았달까요? 행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와서 놀았어요. 민준이도 신나게 놀았고요. 엄마들이랑 같이 아이들을 챙기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같이 사는 거구나. 행사가 끝나고 정리하면서 은지 씨가 말했어요. 지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해요. 네. 집에 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재밌었어? 응, 엄마도 재밌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진짜 조금은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뭔가 걸렸어요. 이 관계가 진짜인가? 아니면 계산된 건가?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행사 다녀왔어. 어땠어? 괜찮았어.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그럼 됐네. 근데 여전히 불편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사람 관계가 다 그래.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섰어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죠. 놀이터는 오후가 되면 뜨거워서 엄마들은 저녁 무렵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6시쯤 놀이터에 나갔는데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들었어? 우리 단지에 새로 이사 온 사람. 누구? 그 유명한 변호사.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 있대. 헐, 진짜? 어느 동이야? 우리 동. 바로 위층. 은지 씨였어요. 신나서 얘기하고 있었죠. 남편이 유명 변호사래. 엄청 잘 나간대. 대박. 얼굴 봤어? 아직. 근데 곧 보겠지? 다들 궁금해했어요.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고요. 며칠 뒤 놀이터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젊었어요. 30 중반쯤, 애는 4살쯤 돼 보였고요. 엄마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정이에요. 민정 씨는 세련됐어요. 옷도 명품이었고, 가방도 명품이었고, 말투도 도시적이었어요. 은지 씨가 열심히 말을 걸었어요. 저희 단지는 정말 살기 좋아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해요. 남편분은 변호사시라면서요? 네, 로펌 다녀요. 와, 멋지다. 저희 남편은 회계사예요. 은지 씨가 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자랑하는 투였죠. 민정 씨는 웃으면서 들었어요. 그렇구나. 회계사도 대단하죠. 그날 이후로 민정 씨가 놀이터에 자주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들 무리에 섞였죠. 근데 뭔가 달랐어요. 민정 씨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은지 씨가 중심이었어요. 다들 은지 씨 말을 잘 들었고, 은지 씨가 뭐 하자고 하면 다들 따라갔죠. 근데 민정 씨가 오고 나서는 민정 씨한테 관심이 쏠렸어요. 민정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민정 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 다들 민정 씨 의견을 물어봤어요. 은지 씨가 예전에 받던 관심을 민정 씨가 받는 거죠. 은지 씨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티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단톡방에 민정 씨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홈파티 할래요? 다들 와요. 다들 좋다고 했어요. 저도 초대받았고요. 근데 은지 씨만 답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했죠. 금요일이 됐어요. 민정 씨 집으로 갔어요. 엄청 넓었어요. 50평형은 되는 것 같았어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고요. 와, 집 예쁘다. 별로 안 꾸몄는데요. 음식도 잘 차려져 있었어요. 케이터링을 시킨 것 같았어요. 다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어요. 민정 씨 남편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잘생겼고 말도 재밌게 했어요. 제 아내가 이웃분들한테 잘 대접받고 있다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나왔어요. 편하게 즐기세요. 다들 좋아했어요. 민정 씨 남편이 멋있다고 부럽다고 수군거렸죠. 저는 구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이 광경이 익숙했거든요. 예전에 은지 씨가 중심이었을 때랑 똑같았어요. 누군가 중심에 서면 다들 그 사람한테 몰려요.
그리고 예전 중심은 밀려나죠. 파티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새로 이사 온 사람 집에 갔다 왔어. 어땠어? 좋았어.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왜? 예전에 중심이었던 사람이 밀려나는 것 같아. 남편이 웃었어요. 그런 건 어디나 있지. 다음날 놀이터에 나갔어요. 은지 씨가 있었어요. 혼자 앉아 있었죠. 저는 옆에 가서 앉았어요. 은지 씨, 안녕하세요. 아, 지우 씨, 안녕하세요. 어제 파티 못 와서 아쉬웠어요. 바빠서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힘이 없었달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단톡방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민정 씨가 뭘 제안하면 다들 좋다고 했어요. 은지 씨가 뭘 제안하면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카페 갈까? 은지 씨가 제안했는데 답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바빠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 근데 민정 씨가 같은 제안을 하면요. 다음 주에 우리 카페 갈까? 좋아요. 나도 갈래요. 다들 좋다고 난리였어요. 은지 씨가 그걸 느낀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점점 안 올렸거든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렸는데 이제는 거의 안 올렸어요. 어느 날 밤 은지 씨한테서 따로 연락이 왔어요. 지우 씨,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지우 씨, 네, 은지 씨. 저, 요즘 좀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위로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은지 씨,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맞아요. 노골적이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 씨, 네, 미안해요. 뭐가요? 예전에 지우 씨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복도에서 했던 말. 지우 씨가 들었죠? 들켰어요. 제가 들은 걸 은지 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요. 은지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게 제가 지우 씨한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요? 저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은지 씨,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이해해요. 근데 고마워요. 말해줘서. 지우 씨도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은지 씨가 사과했어. 진짜? 응. 그 사람도 지금 힘든가 봐.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용서해야 할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편한 대로.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은지 씨 목소리가 자꾸 들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은지 씨도 이제 알았나 봐요.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놀이터 분위기는 계속 이상했어요. 민정 씨가 중심이 되고 은지 씨는 점점 밀려났죠. 벤치에 앉는 자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은지 씨가 한가운데 앉았는데 이제는 민정 씨가 그 자리에 앉았고 은지 씨는 옆으로 조금씩 밀려났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은지 씨가 그대로 겪고 있었거든요. 6월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다가 점점 세지더니 결국 장대비가 쏟아졌죠. 저는 집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지 씨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만나자고 했어요.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나요. 단지 입구에 있는 카페요. 우산을 챙겨서 나갔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튀겼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확 밀려왔어요. 구석 자리에 은지 씨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젖어서 이마에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지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앉았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손이 시려웠거든요. 은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고 시선은 테이블 위를 떠돌았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고요. 창밖 빗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후에 은지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 저 다 말할게요. 제대로. 예전에 제가 지우 씨를 무시한 거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무시당했거든요. 다른 동네에서요. 은지 씨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빚도 생기고 정말 힘들었어요. 카드값도 못 내고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요. 은지 씨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요. 동정이랑 무시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놀이터 나가면 사람들이 대화를 멈췄고 제가 다가가면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빗소리가 더 세졌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나고 회계사 자격증도 따고 안정됐을 때요.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우 씨를 무시했어요. 지우 씨가 예전에 저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비겁했어요. 미안해요. 은지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났어요. 여전히요. 근데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한참이 지나서 은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은지 씨, 저도 말할게요. 남편이 본부장이에요. 이사고요. 회사는 크고요. 이름 들으면 다 아는 회사예요.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걸 숨겼어요. 일부러요. 은지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까 봐요. 남편 직업으로요. 저라는 사람은 안 보고 제 남편의 직함만 보는 거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결과는요, 은지 씨도 아시잖아요. 처음엔 무시당했죠. 나중엔 과하게 잘해줬고요. 은지 씨가 눈물을 또 닦았어요. 은지 씨, 저도 화났어요. 정말 많이. 근데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구나. 다들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해한다는 게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은지 씨가 왜 그랬는지요. 은지 씨가 또 울었어요. 이번엔 소리 내서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그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 비가 쏟아지는 동안요. 울음이 그치고 우리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우 씨, 시간이 필요하시죠? 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노력은 해볼게요. 은지 씨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민정 씨한테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은지 씨가 알면 됐어요.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카페를 나왔어요. 비가 그쳤어요.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빗방울은 멈춰 있었어요. 젖은 땅에서 흙냄새가 났고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많은 게 풀렸구나.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은지 씨 만났어. 울었어? 조금요. 민준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비 그쳤어. 밖에 나가도 돼? 아직 젖어 있어. 조금 있다 가자.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놀이터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은지 씨가 먼저 바뀌었어요. 민정 씨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었고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았죠. 어느 날 놀이터에서 은지 씨가 민정 씨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 씨, 그동안 제가 좀 경계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편하게 지내요. 그 뒤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은지 씨가 중심을 놓으니까 민정 씨도 편해 보였어요. 누구 하나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해진 느낌이었죠. 7월이 됐어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지만 저녁이 되면 엄마들은 여전히 놀이터에 나왔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단톡방에 은지 씨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들 모였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녁 7시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어요. 엄마들이 다 왔어요. 10명쯤 됐나요? 다들 궁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지 씨가 앞에 섰어요. 손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불러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모였어요. 저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무시당했어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형편 어려웠을 때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됐어요. 특히 지우 씨한테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정 씨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 직업 내세워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야기를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다들 저를 봤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남편 직업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숨겼어요. 일부러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았어요. 남편은 본부장이에요. 이사고요. 큰 회사 다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인 것 같아요. 다들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은지 씨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요. 다들 동의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들이었죠.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고백했어. 내 직업이랑 직급이랑 다요. 반응이 어땠어? 좋았어. 다들 이해해줬어. 며칠 뒤 단톡방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푸르지오 엄마들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동네 친구들이 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놀이터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누가 중심이고 누가 바뀐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다들 평평하게, 편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은 은지 씨가 저한테 따로 연락 왔어요. 지우 씨, 내일 시간 돼요? 둘이서 차 한잔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번에 비 오던 날 울었던 그 카페요. 근데 이번엔 날씨가 맑았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카페 안은 밝았어요. 지우 씨,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은지 씨는요? 저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 씨, 우리 진짜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 씨가 웃었어요. 진짜 편한 웃음이었어요.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요. 가을이 왔어요. 놀이터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젊은 엄마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왔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요. 누군가 가볍게 물었어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회사 다녀요. 아, 그렇구나.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캐묻지도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변했구나. 겨울이 왔어요. 추운 날씨에도 엄마들은 가끔 모였어요. 실내에서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별거 아닌 내용들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오가는 말들이었어요. 며칠 뒤 은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우 씨, 내일 시간 돼요? 잠깐 산책할까요? 추운 날씨였지만 나갔어요. 단지 산책로를 걸었어요. 나뭇가지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발밑으로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지우 씨,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은지 씨는요? 저도요. 정말 편해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말없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지우 씨,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요. 저는 웃었어요. 은지 씨가 노력한 거죠.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눈 덮인 놀이터가 보였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깨어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산책 다녀왔어.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어요. 오늘 은지 씨 만났다며? 응, 산책했어. 좋았어. 진짜 친구 같았어. 남편이 웃었어요.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천천히요.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화나고 울고 그런 시간들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가끔 오해하고 실수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남편이 책을 덮고 저를 봤어요. 뭐 생각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지우야, 자랑스러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엄마, 눈 왔어. 밖에 나가자. 놀이터로 나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나와 있었고 엄마들도 있었어요. 은지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 씨 왔어요? 민준이는 친구들한테 뛰어갔어요. 금방 어울려서 놀기 시작했죠.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은지 씨, 민정 씨, 다른 엄마들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얘기했어요. 가벼운 얘기들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무겁지 않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였어요. 햇살이 눈 위로 쏟아졌어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우리도 웃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 봐줄 때가 있어요. 겉모습으로, 조건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상처받고, 화나고, 서럽고 그래요. 당연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버티고,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을 보여주세요.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통해요. 진심은 통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지만요. 그 전에 우리 자신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해볼 만해요. 진짜로요. 오늘 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그리고 내일 누군가를 만나면 생각해주세요. 저 사람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구나.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어요. 놀이터 벤치에서 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따뜻해요. 그 엄마가 아니라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지우 씨라고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남편 직업도 제 모습도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편이 본부장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지우여서요. 그게 진짜 관계예요. 밤이 됐어요. 민준이를 재우고 남편과 거실에 앉아 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지우야, 행복해? 응,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좋아요. 내일 또 놀이터에 나갈 거예요. 엄마들을 만날 거고 아이들은 놀 거고요.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함이 소중해요. 무시당하지 않는 평범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평범함이요. 여러분도 그런 평범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지우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